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부자의 공 대표입니다. 자, 오늘 날짜는요, 한 주를 알리는 1월 8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의 단타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브리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이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먼저 3대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은 플러스 0.18% 정도 상승한 4,697.24를 기록했고요. 다우존스 역시 플러스 0.07% 정도 상승한 37,466.12를 기록했습니다. 일봉상 어제 전일 저점을 좀 다지면서 그러면서 좀 횡보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정고점 부근을 자꾸 두드리는 그런 흐름이죠. 정고점 부근을 윗꼬리를 형성하면서 이거래일 연속 동일하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고점이 낮아지고 그리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불어서 나스닥 종합지수 기술주는 플러스 0.09%로 동일하게 윗꼬리를 형성하면서 14,524.07에 마감을 지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플러스 0.63%로 반도체는 다만 저점이 좀 전일보다 좀 높아지고 고점도 좀 높아지면서 윗꼬리를 동일하게 형성했지만은 저점과 고점이 좀 높아지면서 3,933.5포인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천연가스 선물은 플러스 3.01% 정도 상승한 2.906의 마감을 지었고요. 보면은 밑꼬리를 형성하면서 정고점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저점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고점도 지속적으로 좀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지금 3% 정도 오늘도 전일도 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어 날씨가 좀 추운 관계로 한파인 관계로 추운 날씨 덕분에 난방 수요가 좀 급증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유가도 다시 재차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4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 플러스 2.44% 정도 상승했고 배럴당 73.73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아무래도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좀 확산이 되면서 상승 압력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불어서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목전에 뒀다는 소식 때문에 최종 서류까지 접수가 다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44,000달러 정도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 한 4거래일 연속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횡보하고 있구나라고 전형적인 우상향을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러스 0.62 상승폭은 좀 소폭으로 좀 소폭 하향됐지만은 상승폭은 좀 둔화됐지만은 플러스 0.62%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료는 6시 50분에 가져온 자료고요. 그리고 공포지수 빅스 지수는 장대 음봉이 출현되면서 13.35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값도 온수당 2052.60을 기록하면서 플러스 0.13%를 기록하고 있고요. 금값은 반면에 좀 고점이 점점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는 마이너스 0.34%를 기록하면서 야, 7거래일 정도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은 플러스 0.23% 정도 한 7거래일 정도 반면에 계속 달리고 있다라고 계속 강세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국채금리라든지 달러 지수라든지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고용보고서가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되면서 그러면서 강세를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반면에 10년물과 2년물의 이제 장단기 금리 폭이 33bp로 지난 한 11월 초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CME 그룹 페드워치 전망을 알아보면요. 1월 달에 93.3% 동일합니다. 거의 93%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3월 달에는 60.4%였는데 64.7%로 한 4% 정도가 더 늘어난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한 단계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게 3월 달부터 더 올라갔고요. 5월 달에도 반면에 49.0에서 58.0으로 시장 분위기는 반면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말 기준금리는 375bp에서 400bp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미국 12월 ISM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수치가 52.7이 기록이 됐는데 12월 달이 50.6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가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월과 좀 비슷한 수치로 52.6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으로써 국채 금리가 변동폭이 엄청나게 그리면서 결국에는 좀 우하향을 그렸었는데요. 전문가들 시각으로는 경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말 연시 연휴 기간을 좀 맞아서 전문 기술 서비스에서 채용 활동이 좀 주춤을 했고 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익이 좀 호조를 좀 보였지만은 노동력이 여전히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더불어서 또 12월 비농업 부문 이제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전월 17만 3천 명에서 21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가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월과 좀 동일하게 전월보다 고용이 좀 더 하회했을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17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요. 그거보다 더 높게 21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증가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정부 쪽에서 5만 2천 명, 헬스케어 3만 8천 명, 사회보장 2만 1천 명, 건설 쪽에서 1만 7천 명 정도가 증가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교통과 재고 부분이 고용이 2만 3천 명 정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전월 대비랑 또 동일하게 나왔어요. 11월 달에 3.7%, 12월 달에 3.7%로 집계가 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실업률은 한 0.1%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보다도 더 하회한 3.1%로 전월과 동일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보다 0.4% 정도 오른 34.27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전년 대비도 4.1%를 기록하면서 모두 다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게 좀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발표가 좀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미국 앨런 재무장관이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연착륙이다. 연착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 날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10시 30분에 발표가 되고요. 11일 10시 반에 발표가 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CPI 예상치가 3.3% 정도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간보다 3.3% 정도 올라가지고 11월 달에 전월 대비해서 0.2% 정도 좀 오른 0.2포인트 정도 오른 수치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 속도가 좀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가 나오기 전에 좀 종목 수를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테마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0.05% 정도로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알파벳도 마이너스 0.47%로 하락 마감했고 메타는 플러스 1.39% 정도, 애플도 마이너스 0.40%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맞고 있고
1월달 새해 들어서 거의 6%나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 현재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플러스 2.29% 정도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현재 기관들이 긍정적인 전망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면서 그러면서 2.29% 정도 상승세를 보였다,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주로서는 테슬라가 마이너스 0.18% 정도 하락했는데, 리콜 소식이 있어요. 리콜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하락 마감했고, 특징적으로는 펠로톤이 9.6% 정도 올랐는데 틱톡과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 때문에 이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딱히 뭐 강보합이나 약보합 수준인 것 같고 일라일 릴리도 플러스 강보합이고 뭐 인텔도 강보합이나 약보합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자, 더불어서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자, 2차 전지한테는 좀 악재죠. 전기차를 산 내가 바보였네. 충전 요금이 또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오늘 날짜로 5시 54분에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날짜는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네, 언제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날짜는 나오지가 않았는데 다만 한국전력이 전기차의 충전 요금 인상을 비롯한 요금제도 개편 작업이 좀 착수가 됐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이제 불안감이 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전기차 테마인 2차 전지 쪽은 좀 약세를 보일 수가 있고 반면에 한국전력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리라든지 가온전선 이런 쪽, 전선, 전력 이런 쪽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국제유가가 플러스 배럴당 73달러를 기록하면서 플러스 2.44%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1월 11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형성되면은 미래생명 자원이라든지 이제 사료값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진이 더 많이 남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미래생명 자원이라든지 한일사료, 고려산업 쪽 이런 사료 관련주가 누보라든지 그런 쪽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제유가도 2% 정도 날씨가 추운 날씨 덕분에 국제유가가 2% 정도 올랐기 때문에 국제유가 흥구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급동유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오르면은 전기차 쪽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난 영상에서 한번 올려드렸었죠. 국제유가는 이제 중동 이제 분쟁 역할 때문에 리비아 유전이 좀 폐쇄됐다는 그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2%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도 관심 있게 덩달아서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초전도체 이석배 교수가 팬텀 에너지연구소 대표가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발에 대해서 계획을 좀 밝힌다고 브리핑을 하면서 초전도체의 지금 발전 과정이 어느 정도 왔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달 이후로 7월달 LK-99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식 석상에 나서는 건 지금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기대가 한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1월 9일 오후 4시에 비전이라든지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이 8일이죠. 내일 오후 4시에 발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까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여기 양자 컴퓨터 혹은 이제 구리라든지 혹은 그런 쪽도 같이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로서는 고려제강이라든지 선한, 모비스, 노바텍, 신성, 델타테크 요즘 너무 잘 가죠. 파워로직스, 아모텍, 그리고 인지컨트롤스라든지 덕성우, 비츠로테크, 대우플러스, CCS 등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다음으로 이낙연 관련주 이번 주 후반에 인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탈당을 선언을 했어요. 탈당하면서 지금의 정치 희망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브리핑을 했고, 이월드라든지 부국철강, 삼부토건, 태양금속, 남선알미늄, 남선알미우, 범양건영, 주연테크, 그리고 남아토건, 우원개발 이런 쪽이 이낙연 관련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010-2509-0456번으로 숫자 8번이라든지 숫자 8번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